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영업활동 현금흐름 작성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마 과장이 회계에 꽂힌 현금흐름표 중에서도 꽃중의 꽃인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자 맹대리는 약간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현금흐름표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무상태표 계정별 증감으로 현금의 정기대비 증가 왁구를 맞추고 시작하면서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을 이미 작성했으니 영업활동은 나머지로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 아닌가요? 마 과장은 속으로 맹대리가 의외로 샤프하다고 생각하면서 약간 긴장했지만 지난 3년간 삽질하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있었으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과장으로서 품격이 느껴지는 중저음의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맞아요. 재무상태표 BS의 계정별 증감액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순서로 배열하고 재무활동 현금흐름을 먼저 구하고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두 번째로 구하는 과정에서 외환산이익, 손실 같은 재무활동 관련 수익 비용을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가산 차감할 때마다 똑같은 계정의 똑같은 금액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당기순이익 밑에 수익비용 조정 섹션에서 재무활동 관련 수익은 차감하고 비용은 가산했고 유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을 투자활동 현금 유출에 조정할 때면 동일한 금액을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의 미지급금에서 반대로 조정했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처분손실 등 투자활동 관련 수익 비용을 투자활동에서 가산 차감할 때마다 똑같은 계정의 똑같은 금액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당기순이익 밑에서 투자활동 관련 수익은 차감하고 비용은 가산했고 감가상각비도 투자활동 현금흐름의 유형자산 증감 주석금액에서 감가상각비는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이므로 투자활동 현금흐름 부분에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똑같은 금액을 빼서 없애면서 동일한 금액을 영업활동 당기순이익에서는 투자활동 비용이라고 덜어내기 위해 더해졌습니다. 그러니 이미 당기순이익에서 투자활동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모두 조정이 된 영업이익에다가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 변동은 맨 처음에 했던 BS 증감에서 이미 구해놨으니 이것을 더하면 완벽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작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 어떤 고리타분한 관료가 기업에게 준 재무제표 별지 서식을 발표하면서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니까 즉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니까 발생주의 비용 즉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은 가산하고 발생주의 수익 즉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은 차감해야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나온다고 생각한 것에서 이 모든 사태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게 준 재무제표 별지 서식에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구할 때 당기순이익에서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관련 수익비용을 가감하라 고 기재하지 않고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수익비용 등의 가감이라고 적으면서 대표적인 예로 대손상각비를 가산하라고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수익비용 등이라고 함은 한 가지만 있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수익비용 말고도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관련 수익비용도 가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현금흐름표가 틀리게 됩니다. 이게 미국 대학교에서 중급회계 교재로 가장 많이 채택되어 강의되고 있는 키소의 2인 공저 중급회계인데 한국에는 IFRS 버전 교재도 교보문고 등에 있습니다. 여기 현금흐름표 부분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면 대손충당금이 증가하여 대손상각비가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어도 BS 계정인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의 전기대비 당기증감만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으로 기록하라고 되어 있고 대손상각비는 기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활동 관련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수익비용을 당기순이익에 가감하는 것이 올바른가?
검증하려면 간단한 예를 들면 바로 알게 됩니다. 항상 모든 문제의 검증은 다른 모든 것은 하나도 없고 딱 한 가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검증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나 팀장주의 올해 거래가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외화 매출 채권에 대한 외화 환산 이익만이 있었다고 하면 외화 환산 이익 200이 당기순이익이고 매출 채권은 환산 이익 200만큼 증가했으며 현금의 유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금 흐름표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작성해보면 당기순이익 200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변동, 즉 매출 채권 증가 200, 자산 증가이므로 현금의 감소니까 200을 차감하면 현금 흐름은 빵이 되어 올바른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환산 이익이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으로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오류가 생깁니다. 근데 어쨌든 금감원은 답정너라서 하라면 해야지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수익은 차감해야 됩니다. 대신 현금 흐름표 작성은 칙1, 현금 흐름표 작성의 매직, 뺄 필요 없는 것을 뺐으니 어딘가에서 동일한 금액을 더하면 여전히 0은 유지가 됩니다.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200을 차감했으니 그 수익이 생긴 계정인 매출 채권의 오리지널 증감액에 똑같은 금액을 더해주면 결국은 현금 흐름표는 답은 맞게 됩니다. 대신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은 BS상 증감액, 즉 올바른 금액이 아니라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수익과 비용이 가감된 이상한 금액이 되게 됩니다. 대손상각비를 더하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섹션에서 대손상각비가 발생한 계정인 대손충당금 계정에서 빼주거나 매출채권과 순액으로 표시할 때는 매출채권 계정의 증감에서 똑같은 금액을 빼주면 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급여 부채, 확정급여 채무에서 조정해주고 제품보증 비용은 제품보증 충당부채에서 조정해주고 하면 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한 가지 더 공부해야 할 것은 과거 기업의 기준과 현재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구할 때 당기순이익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을 차감한 후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을 가감해서 구했는데 KFRS에서는 이것 말고도 이자 수익의 수치, 이자 비용의 지급, 배당금 수익, 법인세의 지급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현금흐름표 작성 방법 매직인 작성원 칙 1, 무언가를 적으려면 다른 곳에서 똑같은 금액을 반대로 조정하면 된다를 활용하면 됩니다. 즉 당기순이익 밑에 비현금 항목의 조정을 기재할 때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차감하고 비용을 가산하고 영업활동 관련 수익비용 중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수익비용을 가감하는 것을 한 후에도 또 하나 더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배당금 수익, 법인세 비용을 덜어낸 후 이들을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밑에 나란히 다시 기재해둡니다. 기재해주는 금액은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배당금 수익, 법인세 비용 그 자체가 아니라 현금 흐름을 기재해야 하므로 수익 비용 자체에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등과 관련된 자산부채인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등의 BS상 기초대비 기말잔액 증가액을 가감하여 현금 흐름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물론 가감하는 금액은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 변동 쪽에 똑같은 금액을 반대로 조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으로 현금 흐름표 작성 방법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회계 실무자분들이 야근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감사합니다.